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테슬라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까는 이 세부 사항에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테슬라 경영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사이버트럭과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과 인도 시점 등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3분기 공장 개선을 위한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느려질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야 이러면 확실하게 실적이 줄어들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일부 하락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는 또 무슨 문제냐?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순이익 역시도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아예 매출 자체가요. 현재 3분기에 예상치를 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시장 기대치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9% 넘게 급락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급락하게 되었고 덩치 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을 필두로 기술주 전반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은 한국의 관련 업계 관련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안 좋은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7월달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7월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의 연방기금 선물 시장을 보면은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25bp 인상할 확률은 99.8%로 그냥 거의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이후에 9월 달의 금리 동결 확률은 80%를 넘어서고 있고요. 11월과 12월 역시도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물가가 계속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는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해야 되는 핵심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나 넷플릭스는 일시적이지만 금리는 시장 전체를 크게 꿈틀거리게 만들어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련된 내용들 발언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0.37% 상승한 75.63달러에 마감되었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 역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향후 전망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확실하게 러시아는 곡물을 무기화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흑해를 지나가는 배, 군함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 푸틴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밀부터 시작을 해서 대두 같은 곡물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료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관련 테마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만 더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어요.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봄 시간에 막
온도가 30 몇 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덥다, 난리 났다, 이거 정말 문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왔었죠. 그런데 그게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쓰이냐. 전기를 너무 많이 더우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미국 전기 아껴라. 중국은 공장 밤에만 돌려라.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낮에는 전기 많이 쓰니까 비싸고 전기 많이 안 쓰는 시기에 그냥 공장 돌려가지고 이 사태를 헤쳐나가게 만들어라. 자, 근데 이것 자체가 이상기후 때문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발전량은 앞으로도 늘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비친화적인, 친환경적이지 못한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올 건 뭐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원전이나 아니면 수소나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섹터는 여전히 이런 환경 때문에도 밝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흑해 관련해가지고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너무 더우면 또 농사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올해 이제 추수 지나고 나서 곡물 때문에 한번 크게 변동이 오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야, 곡물 쪽 관련 테마는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런 다음은 지금 AI 쪽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긴데요. 독식이 아니라 공존의 형태가 될 것이다. 각자의 필요 성능에 맞춰가지고 세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AI의 사용성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검색만 보더라도 기존의 검색보다 3배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투자 더욱더 늘어나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디램 등등등등 수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겠구나. 가격 꾸준하게 우상향하겠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나 이런 쪽이 떠오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협동 로봇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테마 괜찮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LNG랑 에탄올 추진선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지금 일거리가 넘쳐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현대힘스 상장에 도전을 한다라고 오랜만에 이 조선 관련 기업이 새롭게 증시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한번 쭉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팬데믹 후에 첫 흑자를 본 CJ, CGV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드라마나 이런 쪽, OTT 쪽으로 틀어간 이 제작사들도 보여지지만 영화라는 이쪽도 캐시카우가 되게 크잖아요. 강점이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뭐 여행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 쭉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의 개념으로다가 텔레그램 공방에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는 건데 이외에도 같이 공부하는 이런 내용 함께 봐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이너스 좀 나오면서 끝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모습에서 보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다?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시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괜찮은 위치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또 뭐가 바뀌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 하면 원전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폴란드를 시작으로 그 다음 국가들까지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근데 이 대형 원전 말고도 소형 원전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켈 파워 말고도 엑스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나중에 수주를 받았을 때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이런 계약을 맺어 왔었는데 이 엑스에너지가요 워싱턴 주에다가 2030년까지 SMR 12기 건설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주기기 전부 두산이 제작해서 납품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야, 수주 물량 몇 년 동안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단순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SMR이라는 게요. 물론 미래 에너지원이다.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완공된 건 없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없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너도 나도 나 이거 할래. 네, 그 흐름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의 수주 물량이 쌓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초기부터 꾸준하게 원전 관련된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했다? 점유율 확실하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원전의 위험성을 생각을 하면은 이왕이면 문제 없는 쪽으로 검증된 거 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대형 원전 때부터 확실하게 기술력을 증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술력을 증명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기가 괜찮은 게 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대형 원전도 좋지만 이 소형 원전도 상당히 진전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에 주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미래 가치, 그 부분에 제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남는 전기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 사업 역시 함께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수소 쪽에서 핵심이 뭐죠? 암모니아. 그냥 가스처럼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 수소를 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프라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기업들, 다시 인프라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한다고요. 그런 만큼 암모니아는 수소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계속 연구한다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빌리티는 너무나도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향후에 충분히 반전을 시키는 내용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기대감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뉴스 오늘도 훌륭하다라고 보면서 차트랑 수급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 오랜만에 드디어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만족할 만한 매수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도 안 나온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이 연결되면은 기관 매수와 함께 현재 위치에서의 가격, 방어력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불이 계속해서 이 두 군데에서 들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빠른 속도로 반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실제 이 수급 얘기하면서 이렇게 빠지는데도 지금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그게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하나씩 세팅을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이 61선 빨간 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베스트이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아니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죠. 여기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 이 파란색 선 241선 이탈이 없다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 위치보다 높은 가격에서 파는 건데 여기에서 매도 안 한다면 여기서도 매도할 필요 없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팔아내 이렇게 올라가면 아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1선 이탈 전까지는 웬만하면 매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어디를 돌파해야지 본격적으로 올라갈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도 21선 한 달 평균 검정색 선 여기 돌파하면은 이제 볼린저 하단 찍었으니까 중앙선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삼각 수렴 이후에 본격적인 발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노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다고요? 2만 원 부근에 있는 매물대. 이 매물대는 아직도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화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 부근만 가게 된다면은 힘이 조금 적어질 수 있고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물론 천천히 올라가갖고 2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24,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 아직 돌파 안 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적인 부분은 뭐 건들 게 있나요? 너무나도 훌륭한 내용 오늘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내용만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뭐다? 웨스팅하우스. 소송 그거 도대체 언제 해결하는지 이거 제발 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드디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거 빠르게 플러스로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도 빠르게 기대해보기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6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게 베스트지만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241선 이탈 전까지는 뭐 매도할 이유가 굳이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21선 돌파한다면 삼각 수렴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바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봐도 괜찮다. 다만 2만 원의 매물대는 아직도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화가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24,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느리게 올라가는지 이게 결정될 거다. 그렇기에 일단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매물대를 1순위로 꼭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 최종적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들도 좋은 거 많으니까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 참여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요. 지금 날이 너무 덥죠. 그런데 또 주말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하네요. 다들 물 조심하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